법원에서 거짓말 해도 될까요? 최근에 아주 큰 이슈가 발생했죠. 우리 BTS의 슈가 씨가 음주 관련해서 사고를 낸 것이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의 특이점은 그 해당 가수가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사고를 냈다라는 점이에요. 처음에 적발됐을 때는 전동 킥보드를 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보니까 전동 킥보드가 아니라 스쿠터였던 거예요. 말하자면은 본인이 유리하게 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지금 드러난 그런 상황인데요. 만일에 이게 전동 킥보드였다 그러면은 굉장히 경한 처벌로 끝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전동 스쿠터이기 때문에 형사 입건돼서 결국에는 형사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국가 공권력, 수사기관, 법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어떤 별도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느냐, 말하자면 사기죄, 무고죄, 위증죄 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느냐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범행을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 이것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증거가 너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양형에 있어서 우리가 속된 말로 괘씸죄다라고 하는 그 법에 따라서 결국에는 더 센 형을 받을 위험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도 위증죄, 사기죄, 무고죄 이런 것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본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이나 본인의 잘못을 축소시켜서 진술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방어권의 행사의 일환이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또는 증인 등이 법원에 대해서 허위의 진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별도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것들이 성립될 수가 있고요. 법원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개념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본인에게 있어서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할 때 이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사건과 관련해서 거짓된 진술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거짓말도 형사소송에 임하는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변호사에게 이렇게 거짓말 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변호사가 답변 드리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한 거예요. 거짓말을 종용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피고인의, 피의자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변호사와 신뢰가 멀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변호사는 사임을 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도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거짓말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소송에 있어서 유리한 것이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범행을 부인하는 것 또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증거가 너무 명백하게 드러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변호인과 정확하게 상담을 거쳐가지고 이때는 의사를 번복해서 자백으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좋은 소송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이때는 내가 정말 안 되겠다. 기존에 내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태도를 유지하다가는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가 오게 되면 그때는 잘 논의하셔서 자백으로 태도를 바꾸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형사사건의 첫 단추는 결국에는 자백 또는 부인, 이 인부의 문제인 것이에요. 이 과정에 있어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굉장히 복잡다기한 그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소송 전략을 잘 짜셔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셔야지 더 큰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